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유준TV입니다. 지난 방송 때 원터치 텐트를 보여드리면서 2초 만에 혹은 3초 만에 바로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달아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간혹 접는 법이 조금 어려워요. 좀 힘든 것 같아요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A 버전과 B 버전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난 A 버전으로 해볼게, 아니면 나는 B 버전으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센스 있게 알림 신청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저와 함께 하세요. 패스트 캠프 원터치 텐트를 접으실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완벽하게 지금 텐트가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난 이제 다 놀았어, 이제 집에 가야 해, 혹은 장소를 이동해야 해, 그러면 접으시면 되는데, 접으실 때는 아래쪽에 먼저 폴대를 잡고 그리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모으시는 방법은 우리 부채에 그냥 펼쳐져 있는 부채를 내가 수동으로 손으로 하나씩 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손을 쥐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줘요. 짠! 네. 이렇게 들어주시고 다리를 걸어준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쪽에 보시면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쪽에 패스트 캠프 보이실 거예요. 이 테두리와 맞춰서 그 아래쪽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 있는 쪽에 손을 잡아줍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를 팔자 형태로 이렇게 내려요. 자, 팔자 형태로, 자, 팔자를 그리듯이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아래를 잡고 팔자 형태를 그려준다. 그 다음에 내린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아래쪽 폴대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 폴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마찬가지로 얘를 팔자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팔자로 접어준 거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끝나요. 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여기 접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펼쳐놓은 우리가 이제 부채를 접듯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포개줍니다. 그리고 모아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데, 잡은 걸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은 걸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두 번째는
이렇게 버클 부분을 여기에다가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고리 자체를. 일단은 아까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위에 씌워서 덮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폴딩 자체, 폴대 자체를 위에 X자 형태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연결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플라이를 다 모두 연결을 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미리 연결해 놓은 폴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넣어서 마무리, 그리고 여기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X자 형태로 가기 때문에 물고임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다 한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또르륵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X자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플라이를 스탠드형 폴딩 자체를 연결해 준 다음에 나머지 로프로 바닥에 연결하시면 모든 게 완성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에어베드를 연결할 때는 수동으로 해서 펌프를 해도 좋지만 이렇게 콘센트에 직접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부분을 아래쪽에 하기만 하면 바람이 주입구에서 나오면서 바로 연결해서 힘들이지 않고 에어베드 쪽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3-in-1으로 이렇게 튜브라든지 에어베드라든지 원하는 데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주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으로 되어 있어서 튜브를 넣을 때도, 그리고 이렇게 에어베드를 넣을 때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직접 바람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휴가 때도 좋고 가고 싶은 날 어느 날 문득 한번 캠핑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존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LG의 스타일러 S3FF, 그래서 옷이 3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S사를 구매할지 아니면 LG 제품을 구매할지
어깨를 나란히 함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라든지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각 제품마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라는 건 어렵지만,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참고사항으로 좀 비교해보세요, 또 알아가시면 됩니다 라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안쪽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옷을 걸 수 있는 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세 군데예요. 근데 보시면 전용 옷걸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시게 되면 LG 제품의 옷걸이는 많이 좀 슬림하죠. 그리고 이렇게 딱 빼시게 되면 빠집니다. 옷걸이 형태는 끝에 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옷을 걸고 아래쪽에는 하단에는 이렇게 바지를 걸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벌을 걸 수 있는 스타일로 제가 구매를 했지만 중요한 건 옷걸이가 두 개. 네. 단 두 개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따로 하나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보시게 되면 제가 좀 비교를 해 드려 보려고, 일반적인 우리가 옷걸이, 가정에서 쓰는 옷걸이에요. 근데 위에 보시면 옷걸이가 좀 라운드 형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빙을 했을 때 약간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옷이 좀 떨어지거나 소음이 좀 들릴 수가 있어요. 옷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옷걸이의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슬림한 사이즈를 원해 하시면 네, LG 제품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 프레임 자체는 분당 200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빙이 되면서 스팀이 되는, 제습이 되는 그런 스타일러 옷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면 셔츠입니다. 네, 셔츠를 면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만 만져도 구김이 가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스타일러를 사용한 결과 구김이 펴지기 때문에 다림질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약간의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약간의 주름이 좀 있어도 뭐 이 정도로 그냥 툴툴 그냥 하고 입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타일러를 고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필터가 어디 있느냐를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필터는 아래에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벽 쪽에 있는 게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옷에 셔츠라든지 재킷이나 코트라든지 근데 보통 우리가 먼지가 앉으면 옆에도 물론 있겠지만은 보통 위에 우리가 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묻을 거란 말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빙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지는 위로 올라가면서 다른 곳으로 빠질까요? 아니면 아래로 빠질까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무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시중에서 필터를 보실 때 아래에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벽 쪽에 필터가 있는 게 좋을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 조건이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 키트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팩을 이제 받게 돼요. 한 팩을 받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을 좀 많이 할지 아니면 중간으로 할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향을 좀 나는 좀 많이 나길 원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다 오픈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다 사용하게 되면은 따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열게 되면 키디즈를 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시중에서 뭐 이렇게 향이 좀 나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향은 아무래도 이제 따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다 보면 향이 조금 덜 날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 있겠죠. 근데 따로 구매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향이 나는 제품들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은 바지걸이를 이제 거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를 눌러서 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보셔야 되실 게 뭐냐면, 스타일러가 역사가 보통 한 7년에서 한 8년 정도 이제 스타일러를 만들기 시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년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역사가 조금 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다 그래요. 1년, 2년, 4년, 5년보다는 7년이 좋고, 7년보다는 10년이 좋고, 10년보다는 당연히 15년이 좋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길다라는 건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쌓여서 최신의 제품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 긴 걸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옷에 처음에 LG 제품의 스타일러가 나올 때는 그 옷을 걸게 되면 밑에 추를 달아서 무게를 실어서 얘가 칼주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되는 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닌 이렇게 열로 이용한 주름을 잡아주는 형식으로 그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신 제품은 여기서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내가 번거롭게 뭔가 좀 달아서 바지 주름을 잡는 걸 선택을 할지, 아니면 열로 그냥 그런 거 없이 바지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지, 네,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또 구매하실 때 염두해 두시면 됩니다. 물 보충을 할 경우에는 이제 스팀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제습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버리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습을 할 때는 LG 제품의 특징은 문을, 도어 쪽을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열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겠죠? 어디 회사다라고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회사하고 비교하실 때는 참고해 보시면 되세요. 문을 닫고 제습을 할 것이냐, 문을 열고 제습을 할 것이냐, 이제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나는 제습을 연 상태에서 제습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 나는 싫어 하시면 문이 닫혀서 제습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문이 열려서 제습을 해도 괜찮아. 문을 열어서 제습을 한다는 건 옆에 외부적으로도 같이 제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구매하실 때는 장점과 그리고 비교하실 때 칼주름을 잡을 때 추를 잡아서 할지, 그리고 아래쪽에 필터가 당연히 먼지가 아래쪽에 떨어지기 때문에 필터는 여기 있어야 해 하셨던 분들은 LG. 하지만 나는 필터가 벽 쪽에 다시 공기순환으로 위로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그냥 필터가 빠지는 쪽으로 할 거야 하시면 네, 그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제품이 좋다, 어느 제품이 나쁘다 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래, 가전은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편할 것 같아,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짠, 이렇게 들어옵니다. 전원을 눌렀을 때도 네, LG 제품은 로딩 속도가 느리질 않네요. 그리고 나는 스타일링을 잡을 때 보통 이제 표준으로 많이 설정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표준 아니면 뭐 강력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일반적으로 표준을 많이 사용하지만 표준 아니면 강력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울도 있으실 거고 캐시미어 제품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섹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걸 선택하실지 또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살균하실 때는 보통 이제 침구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뭐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저는 이제 표준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진단이라 그래서 뭐 휴대폰과 모바일로 연결하셔가지고 와이파이 기능이 되니까 또 휴대폰으로도 핸들링이 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약 기능이 있어서 또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자, 끄실 때도 마찬가지로 터치 방식으로. 네, 선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형이나 아니면 모자, 평상시에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세탁을 하게 되면 형태가 틀어지기 때문에 스팀을 해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모자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리기로 분류가 되면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있어서 부여가 되지 않는 걸로 현재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몇 등급이다라고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따라오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언더아머 팬텀 2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언더아머 브랜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아디다스나 뭐 나이키에 비해서 조금 브랜드가 좀 낫지 않을까, 떨어지는 건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리 설명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해외에서는 이 언더아머 브랜드 자체가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절대 뒤처지지 않으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국내에서 한국에서는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좀 많이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오히려 그 외 그 운동화에 비해서 이 패션 브랜드에서는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갖는, 1996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능적인 면, 기능성 있는 소재, 그러면서 스타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매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 넓혀가면서 뭐 패션뿐만 아니라 운동화 쪽에도 굉장히 마케팅 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운동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쉬 소재를 보통 사용을 하는 그러한 소재의 운동화를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앞쪽을 보시면 니트 소재, 그러니까 에너지 웹 소재, 팬텀에서 자랑하는 에너지 웹 소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안쪽에 이렇게 미세한 홀이 있어서 싹싹 숨을 쉴 수 있도록 안쪽에 이렇게 니트 소재를 사용하면서 신축성까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다시 복원까지, 그래서 딱 신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었을 때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이쪽에는 신축성이 있는데 이쪽에는 탄탄해요. 이렇게 지지력 있게 무너지지 않도록 옆쪽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성 있게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들은 움직여주되,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 워킹을 할 때, 혹은 뛸 때 이렇게 발끝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올리게 되면 살짝 이렇게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주되, 움직이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앞코 쪽에서 잡아주는, 발등을, 발가락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쪽은 레이스업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쪽 보면 좀 독특하죠. 안에 이렇게 이렇게 여밈으로 인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옆쪽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니트 느낌인데, 그렇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쪽을 잡아주는, 반대쪽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뒤쪽을 보시면 뒤꿈치 쪽 자체를 종족부라고 하죠. 뒤꿈치 쪽, 이쪽 위쪽 아킬레스 쪽 부분을 약간 플라스틱 느낌의 소재로 그대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죠. 그리고 뒤꿈치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중족부 부분을 한 번 더, 보통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 구두 보면 뒤꿈치 쪽에 보통 이렇게 엠보 느낌으로 이렇게 쿠셔닝이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구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비싼 구두 형태. 근데 얘는 운동화에 이렇게 뒤꿈치 중족부를 딱 움켜주면서 잡아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었을 때 뒤꿈치 쪽을 좀 더 안정화되게, 하지만 중족부 쪽은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딱 안착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얘가 이제 혀 쪽 부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발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혹은 발볼이 넓은 분들은 혀가 이렇게 앞쪽으로 좀 올려져야 들어가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270을 신는다 그러면 75로, 75를 신는다 하시면 75로 5mm 정도 살짝 올라가 줘야지 나 좀 여기가 좀 끼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실 수 있다 라고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미드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고무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눌렀을 때 이게 보시면 쿠션 있게
우리가 발에 착화감 있게 했을 때 딱딱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바닥 쪽 부분들이 약간 놀스님 느낌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이만큼 정도가 잡아줄 수 있도록 블랙으로 보시면 아예 차이를 뒀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딱 닿았을 때 잡아줄 수 있다. 발바닥 쪽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밑창 부분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장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나중에 깔창만 따로 빼서 좀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세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일체형으로 통으로 내가 이거를 세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 얘는 따로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맷 마이런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게 되면 내가 얼마나 달렸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러닝을 하실 수 있다. 네, 무게 같은 경우에는 270 기준으로 했을 때 242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도 그렇게 무겁거나 뭐 250 이상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으면서도 무거워서 못 신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무게도 적당하네, 가볍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상시 일상화라든지 러닝화를 신어도 무리는 없다. 하지만 100% 완전 러닝화로 특화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완전히 특화된 러닝화를 구하는 거라면 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가벼운 우리가 산책이나 일상화라든지 가벼운 러닝 정도의 수준으로 뭐 내가 운동을 할 때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 나머지는 제가 신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이 운동화가 청바지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코드로이 팬츠라든지 뭐 면바지라든지 진과 함께 면바지 뭐 어느 것을 매치하더라도 이질감이 없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총평을 하자면 언더아머는 많은 분들이 패션 쪽은 알고 있는데 운동화 쪽은 잘 모르고 있었던 분들 혹은 언더아머의 운동화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나는 좀 기능적인 면이 좋다고도 소문은 들었는데 매니아층이 두텁다고는 들었는데 아디다스나 물론 나이키도 정말 좋은 브랜드이기도 하고 여태 다른 브랜드도 참 좋은데 이왕이면 좀 새로운 운동화를 좀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언더아머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상품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의 영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아래쪽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쪼우토 유준TV에게는 힘을 또 주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께 다양한 상품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디다스 영원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짠! 열게 되면 제가 선택한 컬러는 이제 블랙입니다. 이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영원에서 새로 나온 이제 컬러는 또 화이트하고 블랙이에요. 화이트 컬러는 다른 비슷한 디자인이 있으니 이번에는 블랙으로 한번 영원으로 해보자 해서 선택한 컬러가 바로 블랙입니다. 팔콘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감성을 레트로 스타일로 영감을 얻어서 표현해냈다면 영원은 팔콘의 그런 레트로 스타일의 영감을 다시 2000년대에 들어서 그걸 다시 재해석한 느낌? 그럼 디자인을 한번 좀 볼게요. 앞쪽에 이렇게 딱 보시면 약간 조금 조명이 있다 보니까 네이비 컬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블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콜 라인은 역시나 와이드 핏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발볼이 넓어 혹은 발등이 높아.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와이드 핏이니까 괜찮겠다. 앞쪽에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옆쪽 라인 자체가 굉장히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곡선이 타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팔콘과 비슷하게 이렇게 역동적인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스웨이드와 그리고 천연 가죽의 절묘한 조합, 그러면서 텍스처가 주는 어떤 감각적인 디자인, 위쪽에는 레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조절해서 쓸 수가 있는데 간격은 역시나 좀 넓어요. 그렇다고 좀 너무 둔탁해 보이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삼선, 아디다스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선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옆쪽 같은 경우에 위쪽과 보시면 굉장히 좀 높아요. 트래킹화의 장점을 살려서 그대로 뒤꿈치를 잡아주고 옆 라인을 안착감 있게 잡아주는 역할. 앞쪽 라인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안쪽에는 굉장히 깊으면서도 아디다스의 로고가 함께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나뭇잎 모양의 아디다스 로고가 함께 들어가고요. 미드솔 EVA 소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EVA 소재라는 것 자체가 구두 뒤꿈치, 남성용 구두 뒤꿈치, 그리고 운동화에 고급 소재로 들어가는 게 EVA 소재거든요.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약간 노면이 고른 곳도 있겠지만 노면이 고르지 못한 길을 걸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지면에 닿았을 때 쿠셔닝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그걸 뒤에서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래킹화처럼 미끄러짐 방지처럼 이렇게 디자인 패턴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토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앞쪽과 뒤쪽을 독립적으로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운동화를 신다 보면 이렇게 뒤틀림 현상 자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역할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게 자체는 270 기준으로 했을 때 340g 정도가 되니까 그리 무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러닝화처럼 완전히 가벼워서 우리가 러닝화의 그 느낌을 그대로 적용 이런 거는 아니지만 러닝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벼움이라든지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트래킹화의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들은 쏙쏙 그대로 영원히 들어갔다. 그러면서 디자인 자체는 역동적이면서도 팔콘의 그런 90년대 감성과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음악이나 패션이나 자유분방한 표현은 그대로 좀 녹여냈다? 자의 영감을 좀 살렸다?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품을 알릴 수 있는 번호,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품질 보증서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이제 신은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70 정도 신는데 발볼이나 발등이 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 치수 좀 내려와서 265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고 테스트를 착화감 어떤지 또 여러분들이 한번 신어보셔야 아시겠지만 저는 65로 선택을 했거든요. 디자인도 영원히 지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좀 옆모습을 봐도 워낙 블랙 컬러인데 블랙 컬러가 주는 무난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크한 매력도 좀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과하다는 느낌이 좀 안 들고 그 옆에는 역시나 상징적인 삼선이 있으니까 이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뒷모습. 지금까지 아디다스의 영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다음에 또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스트 유준TV입니다. 지난 방송 때 원터치 텐트를 보여드리면서 2초 만에 혹은 3초 만에 바로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달아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간혹 접는 법이 조금 어려워요. 좀 힘든 것 같아요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A 버전과 B 버전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난 A 버전으로 해볼게, 아니면 나는 B 버전으로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센스 있게 알림 신청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저와 함께 하세요. 패스트 캠프 원터치 텐트를 접으실 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완벽하게 지금 텐트가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난 이제 다 놀았어, 이제 집에 가야 해, 혹은 장소를 이동해야 해, 그러면 접으시면 되는데, 접으실 때는 아래쪽에 먼저 폴대를 잡고 그리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모으시는 방법은 우리 부채에 그냥 펼쳐져 있는 부채를 내가 수동으로 손으로 하나씩 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손을 쥐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줘요. 짠! 네. 이렇게 들어주시고 다리를 걸어준다.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쪽에 보시면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이쪽에 패스트 캠프 보이실 거예요. 이 테두리와 맞춰서 그 아래쪽에 이렇게 대각선 방향 있는 쪽에 손을 잡아줍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를 팔자 형태로 이렇게 내려요. 자, 팔자 형태로, 자, 팔자를 그리듯이 그려줍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아래를 잡고 팔자 형태로 그려준다. 그 다음에 내린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아래쪽 폴대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 폴대를 손을 오른손을 잡고 마찬가지로 얘를 팔자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팔자로 접어준 거를 덮어줍니다. 그러면 끝나요. 자,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여기 접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펼쳐놓은 우리가 이제 부채를 접듯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포개줍니다. 그리고 모아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데, 잡은 걸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은 걸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두 번째는 다리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패스트 캠프라는 걸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잡고선 얘를 눕힙니다. 눕혀요. 이렇게. 그리고 눕혔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이시죠? 이거를 내려요. 하나, 또 얘를 둘,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남아있는 공기를 좀 빼주고, 그리고 좀 모아주고,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를 이렇게 해서 해주면 끝! 너무 간단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패스트 캠퍼 좀 보이게. 이렇게 해서 정말 네, 어떠셨나요? A 버전과 B 버전 보셨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버전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가까운 한강이나 집 주변 공원, 그리고 계곡, 원하시는 여행지에서 펼쳤다가 바로 접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장소로 떠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클 부분을 여기에다가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고리 자체를. 일단은 아까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위에 씌워서 덮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폴딩 자체, 폴대 자체를 위에 X자 형태로 연결해 주신 다음에 연결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플라이를 다 모두 연결을 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미리 연결해 놓은 폴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넣어서 마무리, 그리고 여기 연결해 주신 다음에 X자 형태로 가기 때문에 물고임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다 한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또르륵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X자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플라이를 스탠드형 폴딩 자체를 연결해 준 다음에 나머지 로프로 바닥에 연결하시면 모든 게 완성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에어베드를 연결할 때는 수동으로 해서 펌프를 해도 좋지만 이렇게 콘센트에 직접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부분을 아래쪽에 하기만 하면 바람이 주입구에서 나오면서 바로 연결해서 힘들이지 않고 에어베드 쪽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3-in-1으로 이렇게 튜브라든지 에어베드라든지 원하는 데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주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으로 되어 있어서 튜브를 넣을 때도, 그리고 이렇게 에어베드를 넣을 때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직접 바람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휴가 때도 좋고 가고 싶은 날 어느 날 문득 한번 캠핑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준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아디다스의 팔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구독을 해주시게 되면 쇼호스트 유준TV에서 자파, 가전,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이렇게 아디다스의 팔콘. 아디다스 중에서도 밀고 있는 슈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디다스 팔콘은 또 아디다스에서도 또 가장 요즘 핫하게 밀고 있는 슈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 새로 나온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요. 전적인 모습을 한번 쭉 보시면 좀 얄쌍하지는 않네, 슬림하지는 않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팔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슬림라인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는 아니라는 점. 왜 그러냐면 90년대의 패션이나 음악, 그리고 약간 반항적인 느낌, 자유로운 느낌, 그 감성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약간 레트로 스타일의 팔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하나하나 소재가 주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렸다, 신경을 좀 많이 썼다 라는 생각이 그대로 좀 느껴지거든요. 어디서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냐면 디자인을 한번 좀 보시면 디자인 자체가 그냥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그냥 쭉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결 무늬가 약간 역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뭐냐면 약간 좀 활동성이 있다? 약간 좀 액티비티하다? 그대로 약간 그 감성을 90년대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 하나하나도 약간 역동적으로 위에가 준 어떤 메쉬 소재로 그대로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메쉬 소재가 그 안에 운동화에 들어갔다는 건 러닝화의 느낌을 그대로 좀 담았다? 그러면서 좀 시원하면서도 그리고 소재가 주는 가벼움을 그대로 좀 담았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위쪽에는 레이스업 스타일, 그러면서 이 앞코 쪽 라인 자체가 와이드 피치이기 때문에 나는 발볼이 넓고 발등이 좀 높은데 한국인의 족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한 아디다스. 왜냐하면 사이즈 자체가 좀 넓게 나오고 높게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70, 275 운동화에 따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70으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발볼이 높고 발등이 높은데 좀 한 치수 내려와서 270으로 사이즈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착화감이라든지 테스트는 해봐야 알겠지만 한 치수 좀 낮춰서 내려와도 괜찮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아디다스의 나뭇잎 모양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통일감 있게 아디다스의 나뭇잎 로고가 촉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과 이제 옆쪽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 가죽의 부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스웨이드 재질로 또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디테일까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팔콘이라고. 그래서 소재가 주는 스웨이드의 어떤 부드러움이라든지 고급스러움 그대로 가져가되 우리가 90년대에 어떤 자유로운 분방한 그런 감성은 그대로 영감을 넣었다. 그리고 재현해냈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디다스의 로고, 그러면서 굽높이 같은 경우에는 3cm가 들어가기 때문에 낮지 않아요. 그리고 좀 깊습니다. 아디다스 로고가 또 한 번 들어가 있고 이 앞쪽 부분과 뒤꿈치 쪽 라인 자체가 좀 유난히 높아요. 이 아디다스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도 뒤쪽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레킹화의 장점이 그대로 좀 들어가면서 러닝화의 가벼움이라든지 소재가 그대로 좀 접목시켰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썼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미디솔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미디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EVA 소재가 들어가요. EVA 소재가 들어갔다는 건 보통 우리가 좀 뭐 고가의 뭐 20만원, 30만원대 되는 구두 뒤꿈치에 보면 EVA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지 아스팔트 길을 걸을 때도 있겠지만 노면 자체 고르지 못한 비포장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길을 우리가 걸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바닥 쪽에 닿았을 때 쿠션이니까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논슬립 처리처럼 이렇게 트레킹화의 어떤 스타일 그대로 좀 접목한 느낌? 그러면서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면 자체 고르지 못할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 걷다 보면 토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토션 시스템이라 함은 그러니까 운동화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자체가 뒤틀리지 않게 그거를 잡아주면서 독립적으로 내가 안정감 있게 지지해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운동화 자체가 레이스업 스타일인 건 좋은데 간격이 좀 넓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좀 넓죠. 그래서 약간 좀 둔탁해 보이진 않을까?
좀 무겁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가벼워요. 270 기준으로 했을 때 320g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이것도 좀 무겁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좀 높다 보니까 물론 이쪽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텍스처럼 비슷하게 이거를 내가 발목과 발뒤꿈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좋기는 하나 조금 높아서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와이드 피치다 보니까 약간 슬림 라인은 아니다 보니까 옷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신은 모습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션감도 굉장히 좋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EVA 소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착화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서 평상시에 이렇게 청바지나 원하시는 팬츠와 함께 연출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팔콘 아디다스 브랜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다음에 또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준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팔콘과 영원, 아디다스 브랜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비교를 하면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죠.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따라오시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아디다스의 영원과 팔콘, 영원과 팔콘, 화이트가 팔콘입니다. 블랙이 영원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그래도 색깔이 좀 다르다 보니까 구분은 좀 지어지긴 하는데 거의 뭐 좀 비슷하다 보니까 팔콘 같은 경우는 10만원 초반이고 또 지금 영원 같은 경우는 10만원 중반이 조금 지난 후반대 정도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는데 디자인 패턴은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아웃솔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뭐 똑같죠. 이 토션 시스템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느낌 되어 있는 이런 트래킹화 같은 이런 느낌도 살려낸 것도 그렇고 뒤꿈치도 그렇고 아웃솔 형태 디자인 패턴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다른 걸 좀 따지자면 이 앞코 쪽 부분을 보시면 이게 팔콘이에요. 보시면 약간의 이런 물결을 타는 부분이 노멀하게 들어가 있다. 하지만 영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의 라인 자체가 물결 무늬 자체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들어가 있다. 팔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디다스의 나뭇잎 모양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과 뒤쪽으로 이렇게 통일감 있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원 같은 경우에는 아디다스의 나뭇잎 모양이 약간 자수로 들어가 있고 뒤쪽에는 없습니다. 뒤쪽에는 없어요. 270 기준으로 했을 때 영원 같은 경우에 340g, 270 기준으로 했을 때 팔콘 같은 경우에는 320g 정도. 무게에서 좀 차이가 있고 디테일에서 조금 더 영원히 디테일이 좀 많이 들어갔고 삼선 로고가 들어갔다 정도 다른 게 좀 있겠네요. 가피 쪽 부분에 가죽을 달리 사용을 했네요. 팔콘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천연 가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연 가죽 자체가 돼지 가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느낌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같지만 들어가는 가죽 자체가 소가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 자체 디테일함이라든지 그리고 무게 이런 부분의 삼선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가죽 어떤 가죽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신고 벗을 때, 움직일 때마다 이제 크랙 자체가 되게 이쁘게 나오냐, 또 크랙 자체가 조금 밉게 나오냐, 그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죽을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여기서 구분짓게 됩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다음에 또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준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김종국의 스쿼트 운동기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제 뒤쪽에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제 뒤쪽에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제가 1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요즘 김종국 씨가 모델로 하고 있는 렉스파 운동기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다양한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 운동, 그리고 허리, 등, 힙업, 그러면서 옆구리 운동까지 뿐만 아니라 밴드를 함께 있기 때문에 팔 운동까지도 함께 다구성으로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4계절 내내 집에서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헬스장도 다닐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써보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무릎 쪽 자체가 앞쪽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무릎이 나오지 않으면서 스쿼트 운동을, 그래서 허벅지 자체가 이렇게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힙업 보이시죠? 힙업 자체가 위로 쭉 올라가면서 허벅지 운동까지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밴드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잡고 일단 팔 운동, 근데 스쿼트까지 같이 이렇게.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어떡하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뒤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보이나요? 보이시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스쿼트 운동을 할 때는 내 키에 맞춰서 얘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다이얼이 보이시죠? 이것만 이렇게 빼서 내려가죠. 올려서 내 높낮이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아니면 스쿼트 운동이 끝났다면 로만 체어가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스쿼트 운동으로 허벅지라든지 팔 운동을 하셨다면 힙업, 허리, 등 근육 같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로만 체어를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넣으신 다음에 돌리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넘어지질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면 제가 앞으로 손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넘어지진 않아요.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쑥 올라오기만 하면 허벅지, 뒤쪽, 그 다음에 힙업, 그 다음에 보시면 허리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등까지도 같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옆구리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거죠.
밴드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팔 운동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이 앞쪽에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동성까지 편리합니다. 그건 제가 직접 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해서 푸시업, 운동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거실에 뒀는데 얘를 다른 쪽에 이동을 해야겠어. 근데 무거운데 어떻게 들지? 이 앞쪽의 축은 되게 가벼워요. 뒤쪽 같은 경우는 로만체를 통해서 등 근육, 허리 근육, 힙업을 해야 되고 스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가볍고 뒤쪽은 무게가 있는데 무게 자체만 보더라도 19.1kg 정도 돼요. 한 20kg가 조금 안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아까 밖에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들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만 두시면 운동을 스쿼트, 등 근육, 옆구리 그리고 허리까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다음엔 또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